That's what I'm talking about. Wait! Okay, now, from the beginning. Hit it, boys. 예,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, 강원국입니다. 우리가 굉장히 많은 퀀트 전략들을 알고 있는데 어떤 전략이 어떤 장에서 좀 잘 돌아가나 이런 거를 좀 살펴봤습니다. 저랑 같이 20년 대한민국 주식시장 파노라마를 떠나보시죠. 자, 이제 우리가 아는 전략들 중에서 이제 물론 대형주와 소형주가 있고요. 그리고 이 안에서도 성장주가 있고 가치주가 있고 가속주가 있습니다. 네, 참고로 이제 성장주는 말 그대로 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이 많이 성장하는 기업이고, 가치주는 뭐 퍼나 PBR가 낮은 기업을 주로 의미를 하고요. 그리고 가속주라는 거는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성장을 하는데 그 성장률 자체가 커지는가.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지난 분기는 20% 성장, 이번 분기는 40% 성장하면은 그 성장이 가속화가 되는 거잖아요. 이런 주식들을 뽑아내는 작업입니다. 20년을 보니까요, 이제 퀀터스 같은 경우는 지금 데이터가 2003년 4월부터 있는데 그때부터 꽤 상당히 큰 그 대세 상승작이 있었습니다. 참고로 20년에 처음이자 마지막 대세 상승작이었어요, 한국에서. 자, 그래서 이 4년 6개월 동안에 장이 신나게 올랐거든요. 그때 제가 알기로는 코스피가 385% 올랐습니다. 여기서 이제 누가 1등을 했느냐? 소형 성장 가치주, 2등이 소형 성장 가치 가속주. 그러니까 그 소형주 이제 컨비네이션 주식들이 1등을 했습니다. 여기 보면 이제 성장주와 가치주 이제 같이 섞은 이제 이런 전략들이죠. 그 보면은 이제 대형주들도 그때 꽤 많이 올랐다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고요. 대형 퀀트 주식들도 코스피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는데 그거보다는 소형 쪽이 압도를 했습니다. 그죠? 특히 이제 성장주, 가속주가 이제 승리를 했고요. 여기서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. 2003년 그러니까 상승장 초반에는 이 소형주, 소형 퀀트주가 그 주가 지수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. 주가 지수가 훨씬 더 많이 올랐고요. 소형주가 좀 레깅하다가 2004년, 5년, 6년, 7년 돼가지고 완전히 뒤집은 거예요. 자, 여기 이제 흥미로운 팩터 중에 하나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망할 노벨 리먼이 왔습니다. 2007년 10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장이 작살났죠. 대세 하락장이 와가지고 코스피가 딱 반토막이 되었습니다. 여기서 근데 재밌는 거 뭐냐면은 소형주 컴포 전략들이 보시면은 그 손실이 꽤 크지 않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소형 성장 가치 가속주는 마이너스 10%, 그리고 소형 성장 가치주는 마이너스 18%, not bad이었고요. 나머지 소형주 전략들도 꽤 잘 버텼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근데 대형주들이 오히려 이렇게 개떡장에서 소형주보다 못했다는 것이 굉장히 의외죠. 그죠? 원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래도 대형주가 좀 더 안전하니까 하락장이 좀 더 잘 버티겠지라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. 소형 퀀트 주식들이 대형주보다 오히려 더 잘 버텼습니다. 그리고 여기 보면 재밌는 게 그나마 대형주 쪽에서 잘 버틴 게 대형 가속주거든요. 이것도 흥미로운 팩터니까 기억해 둡시다. 자, 그 다음에 그 후부터는 긴 상승장이 없었어요. 2009년 2월부터 11년 4월까지 한 2년 동안 반등 상승장이 있었습니다. 아니, 왜냐면 상식적으로 반토막이 됐으니까 다시 2배가 돼가지고 다시 이제 백으로 들어오는 거죠. 이제 코스피가 2007년 2000이었는데 2008년에 한 1000미만으로 떨어졌다가 2011년까지 다시 2000 위로 올라갑니다. 자, 이런 건데, 자, 보시면은 이제 2007, 8년에 처참하게 박살났던 가치주들이 그나마 잘 나갔어요. 보면은 이제 여기 그 대형 가치주, 이쪽이 대형 쪽에서는 가장 잘 나갔고요. 소형 가치주가 성장주와 가속주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수익률이 높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, 근데 역시 소형 콤보 전략들, 성장 가치 가속, 성장 가치 주식들이 역시 대세였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그 후에는 5년 동안 기나긴 흥보장이 와요. 11년 4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코스피가 올라왔다 갔다 하면서 10% 하락합니다. 5년 동안. 자, 그런데 보시다시피 여기 소형주 퀀트 전략들 다 대박을 쳤어요. 여기 5개 전략이 거의 전부 10배 수익이 납니다. 10배 수익. 엄청나게 올랐죠. 그리고 대형 퀀트 주식들도 뭐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그래도 수익이 잘 나왔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네, 이게 보니까 확실히 횡보장이 퀀트장의 황금기였어요. 물론 이 횡보장이 20년 동안에 딱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뭐 무조건 횡보장인 퀀트 주식이 오른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것도 흥미로운 팩터였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상승장이 왔거든요. 2016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오랜만에 상승장이 왔는데 얘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. 이게 이제 대형주의 반란이었어요. 여기 보시면은 오히려 이 상승장에는 대형주 쪽들이 그리고 코스피가 소형주 퀀트 전략들을 압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2003년에서 7년 그 대세 상승장에서도 초반에는 지수와 대형주가 소형주를 압도했거든요.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소형주가 다시 이제 이겼는데, 근데 이 상승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짧아가지고 그 초반으로 그냥 다 끝났습니다. 그러니까 초반에 삼성전자
전저와 주가 지수가 소형주를 압도했는데 그래서 이게 좀 계속 갔으면 좋았겠지만 이제 그게 아니고 그냥 딱 끝나가지고 그냥 요 상승장은 대형주 승 이렇게 끝났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참고로 대형 가속주가 수익이 제일 높았습니다. 그죠? 이런 걸 볼 수가 있고요. 자, 그 다음에 또 2년 동안 대세 하락장이 옵니다. 2018년 1월부터 20년 3월까지 코스피가 32% 빠졌는데 근데 코로나에서 가장 낮은 시점 부분 거의 반토막 났다라고 볼 수가 있죠. 여기 보면은 근데 이 하락장에 또 다시 한번 소형주가 대형주한테 이겼습니다. 보시다시피 이제 대형주들이 주로 죽을 쓴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이 하락장에서 대형 가속주가 그나마 선방했다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소형주 쪽은 뭐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수익이 난 걸로 이제 마감한 경우가 좀 많았고요. 자,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이제 동학개미들이 오는 코로나다 얘다 돈이다 이제 그 시기가 옵니다. 2020년 3월부터 21년 6월까지 동학개미들이 장기 쫙 올렸죠. 코스피가 다시 88% 올라가거든요. 제가 알기로는 최저 저점이 1,400 얼마였다가 나중에 3,300까지 가잖아요. 그죠? 네, 여기서도 당연히 소형주가 또 이겼습니다. 소형주가 또 이겼는데요. 여기는 보니까 혹시 이번 상승장에는 이제 초반기에 혹시 대형주가 앞서갔나 봤는데 이번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. 물론 대형주도 좋았는데 소형주가 더 높았습니다.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건 대형주 쪽에서는 이번에도 한번 완전히 많이 떨어진 그 가치주들이 또 한번 이겼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하락장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자기 완전히 이제 박살날 경우에는 특히 대형주 같은 경우는 가치주가 좀 기어오르는 그런 맛이 있다. 그러니까 퍼와 PB가 낮았는데 더 낮아졌으니까 얘가 올라오는 맛이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 다음에 또 하락장이 왔습니다. 네, 파울형이랑 푸틴형 둘 다 P로 시작하네. 나쁜 놈들. 자, 이제 이 피놈들 둘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. 그래서 코스피가 35% 빠졌죠.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 장에서는 그냥 다 별로 안 좋았습니다. 소형주건 대형주 콘트건 뭐 다 조금 그저 그랬고요. 흥미로운 거는 이 하락장에서도 또 아니나 다를까 대형 가속주가 좀 잘 버텼습니다. 소형주는 어땠냐? 뭐 가치주, 성장 가치주 이런 애들이 그나마 잘 버틴 편이었는데 뭐 대단하진 않았네요. 그죠? 예, 확실한 건 대형주에서는 하락장의 가속주가 상대적으로 늘 좋더라고요. 예,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하락장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나마 어느 정도 순이익과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유지하고 그게 오히려 좋아지기 때문에 시장이 그나마 좀 잘 봐주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상승장 2022년 9월부터 진행 중이죠. 네, 요번에도 좀 장이 2003년과 17년과 좀 비슷하지 않는가 싶습니다. 이게 상승장 초반인데 요번에 이제 에코프로라는 친구가 나와가지고 이제 코스피를 보다 이제 보면 이제 나머지 그 퀀트 전략들이 그렇게 대단히 수익이 높지 않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. 그죠? 근데 지금 이 상승장이 이걸로 끝나는 건지 2, 3년 계속 갈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. 근데 왠지 제 추측인데 이게 짧으면은 그냥 이게 에코프로 장으로 끝날 것 같고 좀 더 지속되면 결국 소형주가 대형주한테 또 다시 이길 것 같습니다. 역사의 흐름을 보면 대충 좀 그렇죠.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. 첫 번째, 상승장 초반에는 대형주가 앞서가는 사례가 좀 있다. 2003년, 17년, 23년이 그랬고요. 참고로 2009년과 20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. 이것도 좀 흥미롭네. 보니까 이게 정말 큰 하락장이 온 후에는 오히려 소형주도 많이 반등했네요. 보니까. 자, 그리고 두 번째, 상승장이 길어지면은 소형주가 대형주를 압도해버리고요. 그리고 보통 컴보 전략들이 개별 전략보다 우수했습니다. 그러니까 그냥 성장주, 가치주, 가속주 사는 것보다는 뭐 성장 가치 가속주 또는 성장 가치주 이런 기준으로 나왔다는 거죠. 자, 세 번째, 횡보장은 한 번밖에 없어서 유의미하진 않은데 이때 뭐 소형주가 대형주를 완전 압도했고 퀀트 주식 때 진짜 잘 나갔습니다. 자, 그리고 네 번째, 하락장 수익률도 보통 소형주가 대형주보다 높다. 이게 좀 재밌는 팩터죠. 왜냐면 보통 하락장에는 그래도 좀 안전한 대형주가 좀 잘 버틸 줄 알았던데 절대 아니다. 이거죠. 어떤 전략이 좀 잘 버티는 자는 키바키인데 재밌는 거는 근데 대형주의 경우에는 하락장에서 가속주가 그나마 방어가 좀 잘 되는 편이고요. 그리고 대단히 큰 하락장인 후에 다시 리바운드 할 때는 가치주가 좀 더 우세하다라는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. 네, 어쨌든 굉장히 흥미롭죠. 어떤 펀트 전략들이 어떤 장세에 잘 먹히는가 이걸 참고를 하시면은 요번 상승장 또는 그 다음 하락장 요때 좀 확실히 좀 더 많이 벌고 덜 깨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이번 영상 유익했죠? 유익하시면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싫어요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. 감사합니다.